오는 3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29일 하루만 들린다고요? 본행사 불참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 에이펙의 주인공은 트럼프도 시진핑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트럼프의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비자, 돈, 협상. 사과는 싫고 돈은 좋아하고 계산은 빠릅니다. 비자 문제로 불편하고 방위비 100억 달러, 투자 3,500억 달러. 그가 원하는 선물 없으면 그냥 패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을 AI 인구 협력, 미래 산업의 경주 선언 무대로 만듭니다. 미중 경쟁의 틈에서 실리 외교, 전략 외교, 품격 외교를 보여줄 겁니다. 트럼프가 오던 안 오던 상관없습니다. 그는 협상하러 오고 우리는 새 질서를 세우러 갑니다. 그는 계산서를 꺼내지만요. 우리는 비전을 꺼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챙기려는 건 돈, 한국이 지키려는 건 품격, 사라질 건 허풍이고 남을 건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수미사이다. 트럼프 없는 에이펙, 한국이 주도한다 였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정규재의 시선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네. 경주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에이펙 시차를 미리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관광객이 많아서 네. 관광객이 많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차 댈 때도 없고 차는 너무 밀리고 네. 한 군데 방문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벌써부터요. 도저히 어디 두세 군데 둘러볼 염이 안 생길 정도로 붐비고 사람이 많고 길은 외길이고 길은 막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자체는 아주 잘 만들어져서 네. 교토의 방부라는 도시가 돼 있다고 보는데 네. 사람이 몰릴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주차장의 정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올해 말에, 그러니까 올 해,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좀 시급해 보인다 그건 말씀하셔서. 아마 일반인들은 가면 안 되겠죠. 네, 그 정상들이 다녀야 되니까 아마 그 정해진 구역은 네. 아마 보문단지 이런 데는 통제를 잘 할 겁니다. 네. 통제를 잘 하겠습니다만 이 시내 쪽은 사람이 몰려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인프라도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귀한 경험의 말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서 경주 얘기를 하셨는데 민심 이야기도 좀 우리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여야가 민심 관련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올게요. 네. 지난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한 추석 민심의 평가는 앞으로의 4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 경제를 회복하라,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꾸십시오. 여당에 제안합니다. 민생합시다. 제발 민생합시다. 야당 탄압이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난 현장을 외면하고
예능 출연하는 것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쪽이 모두 민생을 얘기하고 있고 민심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차역에서나 현장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양 당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쪽 다 부분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현희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집권 4개월에 민생이 엉망이다, 죽고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자기 탓은 없는 모양이죠. 좀 더 그런 문제를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 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청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란을 지금 청산 안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으로 보여요. 네, 어떤 그래서 의미에서 예. 아니 계속 끌고 있죠. 특검 요즘 특검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뉴스가 혹시 있었나요? 아, 어제 이제 김건희 거의 예. 없잖아요. 그쵸. 뭐 소환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지. 네. 새로운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놀고 있는 특검을 만든 건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특검을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욕은 더 들어야죠. 비판은 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당이 다 민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당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정체를 꾸려놓고 그저 추상적으로 민생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민생을 위해서 어떤 뭐를 할래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입구에 서서 민생이라고 같이 떠들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상 보셨지만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강절히 바라는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고 그중에 특검은 이제 검찰개혁 일환으로서 지금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아니,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개혁하고 특검 문제는 다르고요. 특검은 내란 특검입니다. 네. 내란 문제를 지나간 문제를 밝혀서 진실을 다 밝히고 네. 청산하자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은 그 다음에 있는 별도 문제죠. 네, 네.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내란 특검, 완전한 내란 종식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출범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라서 지금 네. 내란이 종식 12.3이 지금 1주년이 돼가는데 내란 종식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정확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다고 누구까지 보세요. 잡아넣는 것이 내란의 종식일까요? 지금 겨우 지금 특검이 끝날 때가 다 되어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타켓에 올랐을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네. 처음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조한 흔적이 많다. 네,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다. 네. 그런 분명한 혐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명백한 사건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청산할 거냐? 네. 묵시적 동조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지지자, 네. 지금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야 될 거냐? 네. 그 도대체 민주당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을걸요 아마. 관련 법을 위반한 법 위반자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 아마 하지 않을까 위반자를 싶습니다. 네. 말은 쉬운데 네. 현실에서 정해서 발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네. 현저한 동조자인지 묵시적 동조자인지를 방조범인지, 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잘라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들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사정이 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거죠. 지금 특검이 그렇게 이제 질질 추경호나 나경원 같은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질질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검찰 개혁에 따른 반발, 집단 항명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반영이 집단 돼서 항명 사건은 최근의 사건이고 네. 그거 핑계를 대면 안 되죠. 네. 집단 항명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조속하게 그 관련 검사들을 징계 처리하고 끝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는 방침조차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적거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란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쵸. 내란이 마치 정치 구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청산이라는 게. 언제까지? 사건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다 본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처리가 안 되면 됩니까? 네. 언제까지 처리를 안? 집권당은 그걸 조속하게 국민들에게 처리해서 매듭지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1년이 지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한을 민주당이 정해줄 수 있는데 검사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도록 독려해 줘야죠. 동료. 그럼 언제까지 검사들에게 맡겨놓을 겁니까? 그럼 아무 성과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기획을 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조속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는 올 연말에도 끝 안 난다? 네. 그러면 아마 역풍이 불걸요. 결국에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되죠. 네, 결국에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이 특검이 지지부진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자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방비로 가면 어떻게 해요? 검사들 움직임에 온 정치와 나라가 다 끌려갑니까? 네. 그럼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문제는 단안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완전한 내란 종식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내란 청산 그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정치는 예를 들어서 그럼 나경원 의원을 수사를 하면 그다음에 누구까지 수사를 해야 됩니까? 동조해서 따라간 국회의원들까지 다 수사를 할 겁니까? 시간이 충분하면 다 하고 싶은가요?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집권당으로서 뭘 할 거, 어디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인다. 네. 그냥 끌려가는 거다. 이런 거는 곤란한 거죠. 네. 민주당 자체에서도 좀 지금 기로점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고 지금 이 내란 종식을 구호로만 레토릭을 외칠 게 아니라 선거용으로만 이용하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보일 게 아니라 뭔가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보면요, 이제 민주당을 비판을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가 상승, 집값 폭등, 관세 협상,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오만이다. 뭐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 챙겨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지 논란은 네. 옛날에 최순실 논란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최순실이가 실체가 있는 무슨 사건인 줄 아는데 예. 최순실 사건이야말로 마녀 사냥이었거든요. 지금 김현지를 또 하나의 마녀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그 마녀 사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참 정말 아픈 얘기를 하고 싶을 따름이죠. 네. 예, 최순실 사건하고 진행 경과도 만드는 프레이밍도 똑같다. 그런지 내저 그만해라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민심 추석 메시지를 같이 봤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현중 에이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위들이 있는데 현중 시위에 대해서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건국전쟁 2 영화 관람을 또 했고 여기에 또 역사 왜곡 문제도 같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4.3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4.3 문제는 당초 그 여야가 합의로 네. 4.3 특별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4.3은 4.3이라는 소위 해방 공간에서의 좌익 폭동이 있고요. 네. 그 좌익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문제가 생겨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해요. 네. 그런데 우리 4.3 특별법은 4.3 사건의 소위 좌익 폭동이라는 문제를 지워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좌익 폭동이 뭐냐면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민주화 투쟁에 좌익이라는 프레임을 갖다 씌운 그런 게 아니고 네. 당시에 소위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50 총선거를 저지하라는 지령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장 폭동이. 네. 그래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죽고 한 사건을 신생 대한민국이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네. 또 그 당사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좌익 폭동 예를 들어 4.3에 대해서 양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말하자면 자기에게 유리한 또는 유불리를 떠나서 한쪽 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3 특별법이 규정하는 4.3 특별법에는 4.3 자체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4.3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과잉 진압의 문제, 불상사의 문제는 별도로 말하자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죠. 이 4.3 문제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비슷하게 보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소위 제주도 4.3을 추념하자는 쪽에서는 그 문제를 숨기고 있고 말하자면 4.3 문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좌익 폭동이라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국회가 그 4.3 특별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개정해서 양쪽의 측면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입법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4.3 자체에 대한 정의가 특별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3의 문제를 부작용의 문제, 과잉진압의 문제만 4.3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5.18 민주화 운동과는 수준과 레벨이 다른 문제다 하는 차원으로 정리가 다시 되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0년간의 역사, 가슴 아픈 역사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있으면은 다시 고찰하는 기회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렸던 아까 중국 관련한 주제를 잠깐 네.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가 누가 먼저 전면 무비자 입국을 시작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현중 시위 그리고 이게 무비자 입국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공방 자체가 웃긴다고 봅니다. 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많이 관광을 오게 되었으니 환영해야 될 일이죠. 어느 당이건. 예를 들어 주진우 의원이건 백승아 의원이건 간에 중국인이 중국 관광객이 전면 무비자 입국하게 된 거를 아마 지금은 시한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건 환영할 일이지 서로 이건 잘못한 일처럼 책임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명동 상권 다 주고 가는 상권을 중국 관광객이라도 와서
활기를 유지해 주니까 이건 고마운 일이죠. 네. 서로가 공치사를 해야 될 일을 서로가 말하자면 비난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문제는 특히나 지난해 그 윤석열 씨가 윤석열의 쿠데타 과정에서 윤석열 본인이 소위 협중을 극단화시키는 네. 말하자면 한국의 선거 부정이 중국에 의해서 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자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다라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이 그게 답변을 안 했어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왜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선거 조작이나 하는 나라라고 아주 폄훼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국힘당은 그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 거죠. 그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내가 한 건데 잘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왜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시위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초 결사다의 멸공 행진, 멸공 시위 이런 식으로 협중 시위들이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 뭐 이 전 유럽에서 지금 그 소위 극우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이 외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성을 드러내는 게 유행입니다. 네. 근데 이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서 우리나라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윤핵인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협중 정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는 국내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런 데 가서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제되어야 되고 만일에 자제가 안 되면 경찰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욕설이나 뭐 이 테러에 가까운 어떤 언어들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돈 넘은 건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다. 그래서 진정한 국익은 자국민의 인권 보호다라고 하면서 차이나 아웃 꺼져라. 뭐 대림동이나 명동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언제부터 자기가 한국 국민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죠. 언제부터 지가 한국 국민이고 언제부터 그 사람이 중국 국민이었어요? 그 속 좁은 쇼비니즘적인 그런 발언들이고 주장들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민족주의 시대가 돼서 국가가 국경을 두고 트럼프 같은 어처구니 없는 비자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생기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만국이 서로 국경을 열고 네. 개방하고 열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적어도 꿈꾸고 있어야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협중 시위나 벌이고 너 나가라고 고함이나 지르고 언제부터 지가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공은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한다라고 하는 이 시위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협중 시위를 부채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얘기 하나마나 그건 비판받을 짓이고요. 빨리 그 협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국힘당은 예를 들어서 한동안 대림동 이런 데가 굉장히 우범지대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세요. 지금 대림동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고 네. 또 소위 조선족 장사하는 분들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국힘당은 먼저 그런 실태부터 정확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네.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이나 기타 그 서울 시내 산재에 있는 중국인 또는 중국 상인 또는 귀화한 조선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지역
것들에 대해서 아마 책임자도 없을 겁니다. 예, 국힘당은 빨리 그들 국민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법치의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태세를 정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시중에 놔두는 그 바닥의 그 찌꺼기로서의 어떤 감정 그런데 편성에 있어서는 곤란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네.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주피님께서 대구 MBC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말씀하시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유튜브에 나왔어요? 언제 유튜버요? 제가 이 얘기한 지 상당히 됐는데. 네,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커서 어떠한 의미로서 이게 그 해석을 하면 좋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본인이 늘 천명하고 있는 대로 중도 통합의 또는 중도 실용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이 되고도 4개월이나 지났는데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집권당으로서의 준비나 행동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투쟁하는 정당이죠. 투쟁하고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말하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던 민주화 투쟁의 몸에 붙은 습관을 아직도 집권당 체질로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제가 비판을 정권 초에 네.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우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집권당의 책임의식을 하루라도 빨리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사법부를 존중해 가면서도 사법 개혁을 이루어내는 네. 어떤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게 국회에서 말로 몇 사람이 떠들고 그저 성토만 한다고 네.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당일 때는 성토만 하면 되는데 여당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당일 때는 계획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저 큰 소리 치면서 투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나 민주당에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야당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네. 슈필리 말씀처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질을 고쳐야 됩니다. 네. 국가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생도 어떻든 좋건 싫건 정부 책임으로 집권당 책임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책임 의식을 좀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또 제가 여러 가지 해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규재 주필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